남편과 사별한 지 꼭 10년이 되던 해봄, 정옥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듯 기억을 털어냈다. 남편이 쓰던 머그컵은 장식장 맨 뒤로 밀려났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80년대 팝송이 흘렀다. 어느 날 동창 미령이 생일이잖아. 나와라며 끌고 간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강민수. 정장을 입었지만 버튼 하나를 느슨하게 풀어 붙잡지 않은 시간처럼 보였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의자에 앉을 때의 삐걱거림처럼 조금 서툴고 어딘가 정직했다.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다. 무릎이 알려주는 내일의 날씨,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는 골목 경사, 심야 재방송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끝까지 못 보는 나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았다. 웃음이 묻어나면 민수는 컵받침을 천천히 돌렸고 정옥은 손등으로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은 거창하게 폭죽을 터뜨리지 않고도 삶의 구석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민수는 작은 선물들을 건넸다. 시장에서 산 흠집난 사과 2알, 버스에서 읽다 말았다는 시집. 한 권 스스로 드물게 찍었다는 바닷가 사진. 이 나이에 처음이 남아있네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고 정옥은 오래전 잃어버린 습관 주말에 꽃을 사다 식탁에 꽂아두는 일을 부활시키듯 미소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 등이 유난히 밝았다. 같은 밝기였을 텐데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기쁨은 경계와 함께 온다. 정옥의 머릿속에는 늘 딸 수진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엄마, 요즘은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렇게 늘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하는 즉시 딸의 세상에서 자신은 이기적인 어른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자책과 설렘은 번갈아가며 문을 두드렸다. 민수는 어느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반지를 내밀었다. 번쩍이는 보석 대신 손에 잡히는 온기가 전부였다. 서로의 저녁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닿았다. 밤바람 사이로 흔들리는 가로수 잎사귀가 박수라도 치는 것처럼 보였다. 정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다. 여보, 나 이제 그만 혼자 있으려고 해. 미안해하지 않게 해줘. 혼잣말은 누군가 듣는 듯 뜨겁고 스스로에게 읽는 편지처럼 차분했다. 다음 날 재혼 소식은 미령을 통해 동창방에 퍼졌다. 화면 속 축하 이모티콘들은 화려했지만 마음의 구석엔 작은 미세먼지가 남았다. 그 먼지는 엄마가 행복해도 되나와 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두 문장으로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선택했다. 나의 저녁에 나의 의자를 함께 끌어줄 사람을 허락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예상치 못한 문 닫아두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문까지 함께 열어젖힐 줄은 아직 몰랐다. 수지는 엄마의 문자를 읽고 바로 차를 돌렸다. 엄마, 결혼해. 단 4글자와 마침표 대신 말줄임표 하나. 반가움보다 경계가 앞섰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 뒤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남성 향수의 가벼운 잔향. 거실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셔츠, 어깨에 약간의 힘, 정중함을 품은 미소.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수진의 손이 잠깐 공중에서 멈췄다. 눈이 그의 얼굴을 훑을 때 뇌가 먼저 반응했다. 아니길.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은 쉽게 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덜어준 호박죽은 적당히 식어 있었고 엄마는 괜히 냅킨을 접었다 폈다 했다. 수지는 말을 고르다 결국 무난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언제부터? 우연히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대답은 짧게 떨렸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수진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등에 꽂혔다. 작고 길게 흉터 하나. 겨울밤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 그걸 보며 다음엔 내가 먼저 손 잡아줄게라고 농담하던 목소리까지 함께 솟구쳤다. 그 순간 수진의 귀 밑이 서늘해졌다. 기억은 몸으로 먼저 돌아왔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울려 엄마가 놀라 미간을 찡그렸다. 괜찮니? 네.
거짓말은 쉽게 입에 올라오지 않았다. 침묵이 식탁을 덮었다. TV에서는 예능이 흘렀지만 웃음소리와 이 집의 공기는 결코 섞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 엄마가 방에 들어간 후 수지는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 가로등은 창틀에 좁은 사각형의 빛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 안에 민수가 서 있었다. 늦었네요. 일이 조금 길어졌어요. 형식적 인사가 몇 마디 오가고 마침내 수진이 먼저 저울을 내려놓듯 물었다. 왜 여기 있어요? 낮은 묻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실린 눈빛. 민수는 아주 잠깐 아주 옅게 미간을 좁혔다가 이내 평온을 회복했다. 정말 우연이야.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어. 우연이라니요. 수진의 웃음은 금속성으로 끊겼다. 세상엔 우연과 선택이 섞여 있죠. 그런데 어떤 우연은 누군가의 선택이 만든 결과처럼 보이기도 해요. 말을 그렇게 던지고 돌아서는 순간 심장이 복도 끝까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방문을 닫으며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목구멍으로 거친 숨이 지나가며 두 개의 시대가 충돌했다. 지나간 겨울밤과 엄마의 봄. 어느 계절로도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문틈 아래로 거실 불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방문 너머 엄마의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복도를 건넜다. 그 발걸음에는 축하와 불안, 설렘과 죄책이 겹겹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현관 위 작은 CCTV의 빨간 점이 깜빡였다. 누군가의 의심처럼, 누군가의 예감처럼 집안의 균열은 기록을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결국 엄마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얇게 내렸고 물기 머금은 가로수 잎이 거실 유리창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엄마.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목이 메었다. 저 사람 제 옛사람이에요.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렸다. 엄마는 처음에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다가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봉투를 꺼냈다. 바랜 필름의 색안에 또 다른 계절이 접혀 있었다. 대학 시절 야학 교실, 나무 냄새가 진한 교실 책상, 분필 가루가 흩날리던 칠판과 낡은 히터.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고 오른 손등엔 분명 그 흉터가 있었다. 겨울에 넘어진 건 당신이었고 나는 그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었지. 기억은 친절도 잔인함도 없이 되돌아왔다. 정옥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다. 민수는 잠시 침묵한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서로 미래가 달랐고 상처 덜 주려고 멀어졌죠. 그 말은 도망의 완고거였고 미안함의 가장이었다. 수지는 피식 웃었다. 상처 덜 주려고요?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 없이? 그러면 나는 상처가 아닌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정옥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딸의 상처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지금의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얇은 종이처럼 겹쳐져 있었다.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와 저녁 식탁을 나누고 싶어. 어쩌면 변명, 어쩌면 고백.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적어도 누군가의 오래된 심장 위를 다시 밟고 올라서지는 말았어야죠. 그날 밤 수지는 방에 앉아 오랜 상자들을 열었다. 버리지 못한 영화 티켓들, 엽서들, 계절마다 다른 글씨체로 써내려간 일기장. 일기의 한 페이지에 민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기억되는 건 사라진 방식이었다. 전화가 꺼지고 약속이 공중에서 미끄러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 타인의 이름.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예전 사랑 노래가 흘렀다. 가사는 변하지 않는데 듣는 귀만 늙어간다. 수지는 이어폰을 뺐다. 엄마 방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간신히 잠든 듯한 얕은 호흡. 그 문턱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엄마의 사랑인가, 내 젊은 날의 존엄인가?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 빗소리가 커졌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아래로 빛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고 떠난 자국 같았다. 비가 그친 아침 거실 바닥에는 전날 떨어진 사진이 아직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정옥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겨울의 빛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 그녀의 심장 어디쯤을 서늘하게 스쳤다. 사람의 과거는 누구 것일까? 그 질문이 가시처럼 걸린 채 주방으로 향하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동창 미령이 서 있었다.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 축하 떡 가지고 왔어. 미령은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공기에 이상한 밀도를 감지했다. 무슨 일 있지? 점심상을 펴고 나란히 앉았지만 젓가락은 자주 멈췄다. 결국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령아, 혹시 민수 씨 전에 누구와 살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미령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 오래전 얘기지만 지방 쪽에서 여자 문제로 말이 좀 있었지. 확실치는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지나갔다. 그 정적이 방 안의 그림자들을 한 뼘 더 길게 만들었다. 그 시각 수지는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파고들고 있었다. 검색창은 같은 이름과 비슷한 사진 각각의 연대기를 끝없이 토해냈다. 주민등록 전입 전출 기록, 사업자 등록 말소, 금융소송 검색 결과, 구 지역신문의 짧은 사회면 기사. 동거녀와 금전 다툼 끝 실종 신고라는 오래된 제목이 눈에 박혔다. 링크는 끊어져 있었지만 캐시 화면에는 어렴풋이 남은 문장들이 있었다. 협박성 문자 갑작스런 잠적 확인 불가.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저녁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 예전에 같이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민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의 속도는 아주 미세하게 늦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좋지 않았고 깨끗이 끝냈습니다. 끝낸 사람은 누구였나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민수는 잠시 미소를 거둔 뒤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말의 결이 딱딱했다. 밤 모두가 흩어진 뒤 수지는 방에서 파일을 정리했다. 인쇄된 기록들 사이 야학 동기가 보낸 메시지가 울렸다. 그 사람 떠나는 방식이 늘 비슷했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취를 끊는 거. 수지는 그 문장을 핸드폰 메모 상단에 고정했다. 사라짐도 습관이 될 수 있다. 새벽녘 정옥은 혼자 거실 불을 켰다. 오래된 스탠드에서 나온 노란 조명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렸다. 그녀는 천천히 반지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그대로 움켜쥐었다. 사랑은 과거를 무효화하는 도장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리고 창밖을 보았다. 건너편 아파트의 어떤 창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 그 불빛의 짧은 생멸처럼 마음도 몇 번이나 켜졌다 꺼졌다. 그녀는 알았다. 진실은 조각으로 오고 의심은 조각 사이를 잇는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이제 더 큰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말 점심 친척들이 모였다. 축하해요, 언니. 이 나이에 사랑 찾은 게 최고지 뭐. 덕담과 눈치가 섞인 말들이 접시 위로 포개졌다. 민수는 상을 보며 차분히 웃었고 정옥은 애써 평소처럼 움직였다. 수지는 인사만 하고 부엌과 거실 사이를 왕복했다. 사촌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너는 괜찮니? 그 말에 수진의 손이 멈췄다. 괜찮을 이유가 있을까요? 낮고 또렷한 음이 탁자 위의 국그릇을 가볍게 울렸다. 분위기는 금세 기울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노인 재혼 흔하지라며 웃어넘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딸 눈치는 좀 보지라고 속삭였다. 소리는 작았지만 모여서 커졌다. 정옥은 그 소리들이 화살처럼 등에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만들 해.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날아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것을 삼키듯 컵을 내려놓았다. 여기 계신 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제 과거이기도 해요. 술렁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민수의 표정에 단단한 무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엄마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기쁘라고 박수를 치려고 왔는데 박수 칠 손이 상처로 가득해서요. 모임은 그 말로 끝났다.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남은 세 사람만이 어지럽혀진 식탁 앞에 앉았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사람 사는 거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과 연결될 때 그 사람이 지닌 상처까지 함께 들어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민수가 그제야 말을 보탰다. 서로에게 예의 좀 지킵시다. 전 과거를 끌고 오지 않았고 지금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수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과거를 끌고 오지 않았나요? 그럼 왜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서 있죠? 말은 날카로웠고 오래 참아온 감정의 가장자리가 깨져나갔다. 그날 밤 수지는 문을 세게 닫고 밖으로 나갔다. 정옥은 주방에 홀로 앉아 젖은 수건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민수는 뒤늦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뒀다. 말의 무게는 침묵의 무게와 비슷하다. 그런데 둘 다 지금은 너무 무거웠다. 월요일 수지는 반차를 내고 과거를 더듬는 여정을 시작했다. 오래전 야학 친구 이선우를 만난 카페에서 그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 기억나? 말수 적고 배려 깊어 보였지. 그런데 유난히 사라지는 데 능했어. 한동안 같이 지내던 여자 있었다더라. 돈 얘기 나오니까 며칠 새 감쪽같이 그는 말을 흐렸다. 확실한 건 없어. 다들 조심스러워했거든. 수지는 메모장에 몇 줄을 더 적었다. 사라짐의 기술 돈 문제 관계 반복. 그 길로 수지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열람 가능한 범위의 전입 전출 이력을 확인했다. 민수의 이름이 도장처럼 찍힌 주소들이 지도를 따라 흩어져 있었다. 몇몇 주소에는 같은 달 다른 여성의 전입 기록이 포개져 있었다. 기록의 냉정함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다. 사람은 집과 함께 사라지고 흔적은 서류에만 남는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부엌 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민수가 앞치마를 하고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프린트물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세요. 민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조사 좀 했군.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미세한 피로가 번졌다. 이게 당신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일부는 맞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고 난 지금을 살고 있어. 너도 그러길 바라.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져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 민수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넌 아직 날 잊지 못했지. 수진의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다. 뭐라고요? 귀찮고 불편하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직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는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 맞아요. 당신이 아직 제 안에 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완의 질문이에요. 왜 사라졌는지,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 또다시 사라질 건지. 그녀는 프린트물을 다시 밀어붙였다. 이건 답을 얻기 위한 서류예요. 감정의 영수증이 아니라. 문틈 사이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정옥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상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기도했다. 제발 누구도 더 다치지 않게. 하지만 이미 다치는 일은 시작된 듯 했다. 며칠 뒤 작은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어색함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그러나 의도와 달리 모임은 정면 충돌의 장이 되었다. 수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 놓았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녀는 민수의 과거 전입 전출 기록, 소액 소송 내역, 오래된 기사 캡처를 차례로 펼쳤다.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패턴은 분명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제 문제가 생길수록 당신은 사라졌죠. 정옥이 말했다. 그만하자 수진아.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며칠 전 부엌에서의 대화가 그대로 흘렀다. 넌 아직 날 잊지 못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완의 질문. 테이블 위 공기가 급속도로 식었다. 친척 한 명이 불편안을 했다. 민수의 눈매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갈라졌다. 사생활을 몰래 녹음하다니 예의가 아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의가 아니었죠.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려면 어떤 때는 예의보다 기록이 필요해요.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마주한 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반복될 상처의 예고예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흐렸다. 한쪽은 늦게 찾아온 따뜻함, 한쪽은 오래 보살핀 피부치. 어느 쪽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저울은 흔들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동창 미령이 서 있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정호가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오래된 이삿짐센터 영수증과 같은 달의 전입신고, 사본, 그리고 누군가 급히 적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정산 전날 잠적. 연락 2절. 민수는 그 종이를 보더니 처음으로 표정이 흐트러졌다. 이건 오해야. 변명은 얇았다. 미령이 단호히 말했다. 오해가 반복되면 그건 성격이야. 방 안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 위를 긁는 소리만 한동안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정적의 끝에서 정옥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알았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밤이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거실에는 깨진 말린 꽃잎과 흩어진 종이들, 눅눅한 한숨이 남았다. 정옥은 테이블에 앉아 반지를 굴렸다. 동그란 금빛이 조명 아래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민수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침내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우리는 서로의 저녁이 되어보려 했죠. 그녀는 반지를 멈춰 세우며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밤이 너무 길어졌어요. 내 딸의 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나온 많은 밤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나간 일로 지금을 망치지 맙시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지금을 지키려면 과거를 설명해야 해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묻지 않으려 했어. 사람에겐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우리 사이로 걸어 들어왔지. 방문이 살짝 열리고 수진의 그림자가 문틀에 붙었다. 정옥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여기 앉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민수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옥이 말했다. 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들 누군가에게 사과한 적 있어? 민수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래된 낙엽처럼 작은 소리가 났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고 너무 가벼운 한마디였다. 정옥은 반지를 빼서 테이블 가운데 내려놓았다. 동그란 금속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멈췄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고요했다. 내가 당신과 살면 언젠가 내 딸도 또 다른 누군가의 과거로 밀려날 수 있겠지. 난 그 구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할 만큼 늙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는 동안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가볍게 떴다가 내려앉았다. 정옥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조심스레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 사이에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이 따뜻하게 웅크렸다. 밤늦게 정옥은 액자들을 정리했다. 가장자리가 벌어진 가족 사진을 똑바로 세우고 비뚤어진 못을 다시 박았다. 부서진 것은 그대로 두되 더 부서지지 않게 고정하는 일. 그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주방 스탠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테이블 위 반지가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사랑은 실패로 끝나도 선택은 때늦지 않게 해야 한다. 침대에 누운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기 전 마음속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서 했던 말을 살짝 바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다시 혼자 있을게.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게 해줘.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맞아졌다. 아침이 오면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오래 묵은 반찬을 비우고 새로운 그릇을 꺼낼 것이다. 상처는 흔적이 되겠지만 흔적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